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수급과 지수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도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 이름 서성민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실 분이죠.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기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고공비행을 책임질 주식닥터 서성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에서 8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등락 끝에 오늘 3,20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0.07% 소폭의 상승세로 3,203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오늘 수급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 600억 원 이상, 기관은 400억 원 이상 매수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1,05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0.08% 소폭의 하락세로 1,052포인트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오늘 2,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해주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통신 장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오랜만에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광대역 통신망 교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른 것은 아니었고요. 후성이나 대주전자재료, 대원화성 같은 일부 종목들의 탄력이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개별주들 흐름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의무 보호 물량 해제를 앞두고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200선에서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다행스럽게 3,200선 위에서 끝나긴 했지만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가 쇼크 수준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해석을 좋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고용보고서의 수치 자체가 거의 쇼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고용은 좋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로 하는 그러한 경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에 관련돼서는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성장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장도 S&P와 나스닥이 차별화를 보이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잘 디딘 모습이긴 하지만 상단은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뚫어주려면 수급적인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번 주 목요일에 쿼터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조금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그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크게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덱스 편입과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과 유출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버행 이슈도 작용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의 흐름에 따른 그러한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단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개별주 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이동, 특히나 이슈에 따른 자금 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고점을 뚫어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의 바이오주들이 바닥 부근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대장주들이 아직 못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던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질리셨을 거예요. 네. 최근의 움직임도 그렇고 일단은 이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드실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 관해서는 오늘도 여전히 뭐 재미없는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노란톡방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많이 봐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좋은 분석과 안 좋은 분석이 공존하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빠른 종목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도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좀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 알려드렸고요. 일단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들어오셔서만 확인을 하실 수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히든 종목을 제시해 드릴 텐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률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일단 제2의 심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PCB 관련해서 그리고 5G 관련 멀티레이어 보드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공략한 지 하루 만에 큰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5%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일단은 31일 날 공략을 해서 9월 2일 날 매도를 해드렸고요. 고점 부근에 매도를 해드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 종목 말고도 윌링스라는 종목을 후속타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윌링스라는 종목도 전일 24.65%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익을 다 취하지 못했지만 중간 부분에서 일단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연속적으로 저는 종목을 마구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종목을 제한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 수익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을 공유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히든 종목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수익률 리뷰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과 히든 종목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 증시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좀 이슈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긴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큰 움직임은 없었던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요즘 거의 1% 미만의 이런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별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자체가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에 들어왔던 돈의 유입 속도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을 사려면 종목을 팔아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수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지금 의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일단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의 실적이 터지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추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섹터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특징적인데요. 2차 전지 섹터가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가고요. 소재 쪽이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련된 업종들이 갔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중에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부분이 갔었죠. 이런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는 만큼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이 안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발빠른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종목별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중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5G 업종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에 들어가거나 하면 꼭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인가 보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단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수급 유입에 관련된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는 습관까지 들이셔서 조금 안정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개별적으로 선별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별주 순환매 장세 속에서 순환 전기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에코플라스틱이나 KCC가 오늘 또 급등을 했고요. 후성, 대주전자재료 같은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일부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수소 슈퍼위크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후속주나 앞으로 새롭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친환경 섹터 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딱 소재가 아니라 네.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같잖아요. 네.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될 분위기가 보이니까 이제는 부품과 관련된 부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면서 차량 경량화가 중요시 되면서 코어랑 플라스틱이 올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에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후발 업체들이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 좋았던 종목을 하나 보면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실적 개선과 모멘텀을 동시에 맞춰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KCC의 움직임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평가주였죠. 사실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R이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분야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꼭 닮아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조금 관심주로 보고자 합니다. LX 하우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일단 LG가가 지금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LX 하우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자재 쪽이면서 친환경 소재, 특히나 자동차 소재 쪽에 진출을 한 기업인데 사실 자동차 소재 쪽은 계속해서 적자였기 때문에 조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일단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9만 원대 후반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세한 공략 포인트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 오늘 좀 흐름을 보면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좀 기존의 대장 역할을 하던 소재주들은 쉬어갔고요. 최근에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같은 다른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입니다. 오늘 KCC가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좀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신해서 LX 하우시스 친환경 소재 모멘텀이 있는 이 종목을 찝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오랜만에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동안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움직임을 또 단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시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 할지 전망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5G 관련해서는 국내 이슈도 있고요. 해외 이슈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 미국이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에 통신망 복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실적 개선이 분명히 눈에 띌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5G 특화망 관련된 정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28GHz의 고광역대에 일단 지금 주파수를 받아놓고 통신사들이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향후에 5G에 관련된 투자가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수급 유입도 분명히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5G 섹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가겠지, 이제는 가겠지 했을 때가 계속 맞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위주로 올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수급 유입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F 쪽에 안테나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면서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단 5G 쪽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건이 삼성전자가 AT&T의 벤더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버라이즌 쪽에 그 물꼬를 트면서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3분기 이후로는 실적 개선세를 분명히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턴어라운드의 원점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그래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심하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전략에 관련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제시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G 통신 장비주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투자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번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통신 장비주들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스테크 언급을 해주셨고요. 3분기 이후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또 역시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서성민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 2번째, 바로 수급과 거래량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거래량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일단 차트를 보실 때도 거래량을 신경 써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팔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팔고 싶은데 누군가가 2억의 매도 호가를 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럼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2억이라는 가격은 중요한 가격이 아니죠. 거래가 일어나는 1억이라는 가격만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가격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거래량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급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팔자는 쪽과 사자는 쪽의 그러한 균형인데요. 우리가 수급의 주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개인들은 항상 손해를 본다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건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투자자지만 정말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7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과 상당히 잘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세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공략하는 종목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응집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인데 일단은 거래량 분석을 위해서 기초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비율을 좋아하는데 사실 비율을 하는 게 단점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로지 주린이 초보 투자자 관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분들은 집중하셔서 보신다고 한다면 거래량에 관련해서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차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빨간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이 있었죠. 이걸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얇은 캔들이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캔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트냐면 바로 캔들 볼륨 차트인데 이 설정법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캔들 볼륨 차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봉이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봉이 있습니다. 두께가 얇고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얇은 봉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봉이고요. 이렇게 두꺼운 봉은 거래가 많이 실린 봉이다. 이게 기초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양봉, 음봉 생각하셨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빨간색이 좋습니까? 파란색이 좋습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좋죠. 그래서 빨간색 덩치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 거래량이 많이 실린 이렇게 뚱뚱한 빨간색 봉이 나타나면 얘는 양봉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맞죠? 그러면 얘는 친구로 따지면 착한 친구입니다. 아셨죠? 빨간색 덩치는 착한 친구.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파란색 덩치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봉이 나타났는데 아주 뚱뚱합니다. 이랬을 때는 음봉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팔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친구다. 자, 주가는 나고요. 그러면 착한 친구가 나타나면 나를 지켜주겠죠. 주가를 올려주겠죠. 나쁜 친구가 나타나면 주가는 괴롭힘 당합니다. 뚱뚱한 애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비유가 정말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초보 투자자 분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 덩치가 많은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매매도 많이 했었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뚱뚱한 애들이 많죠. 근데 다 새빨갛습니다. 파란 애들은 아주 찔끔찔끔 보여요. 얇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다? 자, 7,000원대부터 4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보이면 땡큐인데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점 부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 덩치가 많은 종목은 아까 제가 빨간 덩치는 뭐라고 그랬죠? 착한 친구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나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친구가 나를 감싸 안고 보호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한때 상당히 끔찍했던 종목이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 빨간 덩치가 나타나면서 착한 친구가 올려주겠네 했다가 바로 어떤 친구가 나타났죠? 착한 친구보다 3배가 더 큰 나쁜 놈이 나타나서 저를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이 취소되면서 이런 결과를 일으켰는데 얘는 차트만 보더라도 대피해야겠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파란 덩치 종목은 피하자라는 아주 간략한 상식만 있으셨어도 이 종목은 피하셨을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요. 자, 보세요. 파란색 덩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종목은 피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은 올라올 때 정말 힘들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닥 딛고 올라왔을 때 빨간색 덩치가 진짜 친구인지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차트 잘 봐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사야 될 종목만큼 중요한 게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종목이 막 올라가면 그냥 뭐 봉을 보지도 않고 따라잡는 경우가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집약해놓은 이러한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 종목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조금 이따가 종목명은 공개하도록 하겠고, 이 종목 보세요. 착한 친구, 착한 친구, 착한 친구. 착한 친구가 엄청나게 보이죠? 근데 하락합니다. 엄청나게 하락해요. 얘가 9,000원대부터 6,000원까지 하락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 어때요? 나쁜 놈들은 힘이 약합니다. 다 홀쭉해요. 그냥 나 이쑤시개로 막 찌르고 있어요. 그거 피해야 됩니까?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착한 친구가 얘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오죠? 강력하게 올라와 주죠. 그래서 착한 친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떨어질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은 세력의 매집 원리인데 이 부분은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설명을 들으시면 그냥 그 그림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착한 친구, 나쁜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주가를 분명히 읽으실 수 있다. 이평선 같은 거 잘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매집 종목이었는데 방금 그 종목이었어요. 방금 그 종목은 2, 3년간 매집된 종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착한 친구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빠질 때는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재료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세 부분을 잘 보세요. 착한 친구 나타났죠? 착한 친구 나타났죠? 착한 친구 나타났습니다. 나쁜 놈 나타났는데 힘 약해요. 계속 약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런 장기간의 매집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3개 친 거 차트를 크게 확대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실게요. 자, 이 종목에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때 가격대가 3,000원대예요.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11,650원까지 얘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때 친구들 어떤 친구들 나타나죠? 착한 친구들 나타나죠. 이런 종목을 고르려면 여러분들이 매집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매집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차트를 쫙 보시면서 쫙 길게 놓고 착한 친구가 많은지 나쁜 친구가 많은지 개수만 세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른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다만 너무 복잡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될 게 이런 종목들이 유보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무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나서 접근하셔야죠. 왜냐하면 유보율이 있어야 얘가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고르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합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 이 착한 친구, 나쁜 친구만 가지고도 아셨죠?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착한 친구가 변심을 했다. 이거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친구가 변심을 하면 착한 친구가 변심을 하잖아요. 이건 더 무서워요. 자, 보세요. 나를 도와주던 친구가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끔찍해질 겁니다. 자, 주식이랑 인생이랑 똑같거든요. 잘 보세요. 착한 친구가 여기서 바로 변심을 했습니다. 더 뚱뚱하죠. 얘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는 변심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얘는 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이게 게임빌이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착한 친구가 바로 변심을 하면 우리는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물론 인간사에서는 친구가 변절했다고 한 번쯤은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너는 원래 착한 애잖아. 주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볼까요? 변심한 친구가 무서운 거 여러분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대한전선 상당히 좋아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착한 친구가 이렇게 변절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많이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소문이 나요. 어떤 소문이 난다? 호재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무도 모를 때 내 친구들은 그냥 나를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줍니다. 근데 내가 제가 재벌집 아들이래. 이런 소문이 나면 얘네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재료가 노출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착한 친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갈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를 갖고 올라가는 거, 물론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변심한 친구는 더 무섭다라는 거 우리 인간사랑 똑같다. 아셨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차트입니다. 이게 내가 잘 나갈 때만 잘해주는 친구. 잘 보세요. 올라갈 때 착한 친구 하나도 없다가 꼭대기 가니까 착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만 잘해주는 친구입니다. 얘가 잘 산대. 그러니까 옆에 붙어서 잘 나갈 때만 내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났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경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기관이 매집을 합니다. 기관이 야금야금 사모아서 이때 이 회사 좋더라 하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팔아버려요.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세력입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인 투자자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만 잘해주는 친구는 조심하자.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 부근에서 착한 친구가 나타났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엄청 힘들 때 착한 친구가 나타났으면 얘는 진정한 친구죠. 근데 친구가 없다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 친구가 생겼어요. 특히나 착한 친구가 여기서 큰 덩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간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잘해주는 착한 친구는 착한 친구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점 부근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적은 거, 거래량이 많은 거. 얘가 바닥 부근에서 나타나면 착한 친구가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변심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손절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은 너와 내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그게 거래량이 되고 그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파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인간사랑 똑같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주가가 높을 때 착한 친구가 덩치 큰 양봉 거래가 나타나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왜?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붙어서 나 삥 뜯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가가 바닥일 때 착한 친구, 덩치 큰 양봉 거래가 나타난다면 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밥은 먹었니? 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력입니다. 내가 세력이에요. 평균 단가가 1,500원이고요. 내가 이 종목을 1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2,000원까지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500원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 끌어들이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마구 시장가로 지르면 알아서 따라와요. 근데 바보입니까? 2,000원 갈 건데 거기에 시장가를 때리게? 바보죠. 차라리 얘를 1,300원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야금야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졌네 하고 따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일부러 거래량 없이 종목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을 흘리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야금야금 팔기만 하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만 파니까 그냥 줄줄줄줄 빠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밑에서 사오 모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진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밑에서 착한 친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외국인이 연일 매도한다. 이건 착한 친구, 나쁜 친구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대형주인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나쁜 친구의 출현. 이거는 사실 바로 이 나쁜 친구가 착한 친구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음 거래량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호재로 인한 착한 친구의 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착한 친구가 나왔는데 아 이거 매집이다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친구, 나쁜 친구를 보셨을 때 아, 이 봉이 있는데 호재가 없어요. 이랬을 때는 얘는 매집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중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성공적인 투자 매매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수급과 거래량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한 번 강의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사실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네. 폴더블폰 관련주였죠. 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G 폴드 3가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9월 10일 날 출시를 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중국 시장도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문이 100만 대 가량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일고 있고요. 그래서 KH바텍이라든가 파인테크닉스 같은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장세인데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발주자를 제가 골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은 IT 서비스 쪽입니다만 최근에 울트라 틴 글래스, UTG 관련 업체를 제3자 배정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신사업 기대감이 반영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업에서조차 최근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국 쪽 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PER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IT 서비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퍼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1년 포워드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20배도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TG 관련된 그러한 생산 설비를 완비했고 그리고 파일럿 시스템까지 가동을 하는 등 일단 양산화에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이 종목이 UTG 쪽으로 실적을 내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요. 2,000원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수익률 한 10% 이상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관련된 수익 같이 향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폴더블폰 관련주 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 시세가 거의 2주가량 이어졌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직 좀 오르지 않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저평가 매력 강조해 주셨고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내일장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인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질비해 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과 관련해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은 쿼터러플 위칭데이가 일단 있고요. 유럽의 ECB에 관련된 통화 정책이 나오는데 사실 ECB에서 테이퍼링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혼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관련된 부분도 중국에서 지금 연예 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팬덤 관련된 규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등등 계속해서 규제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지수도 어떻게 나올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 쪽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큰 상승 모멘텀을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69%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월 때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수준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비중을 유지한 채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예상은 하지만 장세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유럽의 통화 정책, 중국의 규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망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다크호스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종목과 매매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석과 또 업종 점검 강의까지 오늘 더 자세한 설명과 꼼꼼한 강의 모두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